오늘 내용 감동과 여러분들께 뭔가 띵 하는 울림을 주실 수 있는 우리 박남기 교수님을 힘차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1학기에 거의 60개 가까운 대학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챗GPT 시대, 생성 AI 시대, 대학 교수법 어떻게 가르치고 준비해야 되나 이걸 강연했었는데 이 강연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그 질문을 했어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중간고사를 봤더니 빵점이 절반이 넘어 나왔대요. 자기로서는 너무 실망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이 질문을 역으로 드렸습니다. 교수님, 물 한 통을 물병에 부었는데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병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병 뚜껑을 열지 않은 채 너무 바빠서 빨리 물을 부어야 되니까 막 갖다 들이부면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의 리더십도 통하고요. 수업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마음의 문고리는 안으로 달려있다. 즉 뭐냐면 내가 밖에서 억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의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인가? 근데 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이렇게 감동시키는 거 말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실력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왔는데 나보다 모든 걸 다 잘 모른다. 그러면 김생 나 와서 이것 좀 해줘, 뭐 좀 해줘 할 때마다 차라리 내가 교장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 전문성,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박사하고 같이 계속 연재를 하고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챗GPT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와 소통하려면 컴퓨터 랭귀지,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 돼요. 미국인과 소통하려면 영어를 해야 됐는데 이제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컴퓨터 언어, 저는 컴퓨터 랭귀지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요. 만들 줄도 모릅니다. 프로그램. 그런데 그냥 한국말로 하면 얘가 다 알아먹고 내가 원하는 걸 전부 만들어줍니다. 즉 자연 언어를 인식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컴퓨터 랭귀지 프로그래밍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졌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전문성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 얘네들 컴퓨터쟁이들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전문성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전문성과 교과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디지털 원주민들을 오히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지털 외계인인 내가 디지털 원주민인 여러분에게 신세계를 만들어주고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는데 AI란 말보다 실은 더 적합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기계들은 IA입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우리말로 하면 인공지능이지만 여러분 지능 그러면 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은 인조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A는 Intelligence Augmentation, Intelligence Amplification인데 달리 표현하면 지능 증폭인데 우리 인간을 아이언맨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냥 교장실에서 앉아서 하지만 최첨단 어떤 그런 스튜디오에서 내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첨단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에 서서 하는데도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엄청난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피드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알아맞혀 보십시오. 초성 문자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상하게 사지선다 시험이 안 좋은 것처럼, 객관식 시험은 문제가 있고 OX 시험 문제가 있고 단답형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역량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빠뜨려서 제가 끝없이 지적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기본 지식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 뇌에 입력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창의력, 분석력, 비판력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네, 70분 답하셨습니다. 생성형 AI입니다. AI라는 용어는 언제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그냥 찍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5초만 하고 마칠게요. 5, 4, 3, 2, 1, 0, 땡 가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입니다. 11명만 답을 주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언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배울 준비가 되냐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 새로울 거 없어 이러면 닫혀 있어요.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랬어? 이러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AI는 우리 인간과 별도로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아이언맨 아시죠? 그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면 평범한 인간도 엄청난 초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기계가 IA이고 지금 그런 다양한 IA들이 있습니다. 창의성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는 창의력을 따로 길러주기 위해서 애들을 어떻게 해요? 어떨 때 창의적 인재가 된다고 했어요? 놀 때. 그래서 학교를 재밌는 놀이터 많이 만들고 쉴 때, 잘 때. Yesterday. 이 아름다운 선율은 작곡자가 잠잘 때 꿈속에서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침대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 침대에서 자면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떠오를 거다 이제 선전할 때 썼었어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그다음에 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놀고 자고 쉬면 뭐가 돼요? 창의적 인재가 아니라 돌대가리가 됩니다. 놀고 쉬고 자는데 어떻게 창의적 인재가 되겠어요? 최근에 와서 다시 바꿨어요. 어느 한 분야에서 창의적 인재가 되려면 하루에 3시간 이상 10년은 꾸준히 해야 겨우 조금 창의적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창의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쉬고 놀고 막 하는데 언제 창의력이 발휘되냐면 기초 기본 지식이 탄탄하게 장착되어 있을 때, 그것도 구구단을 외우지 않고 수학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죠. 근데 98, 그럼 72가 떠올라야 되는데 98 그랬더니 잠깐만요. 9일은 9, 9이 18 이러고 있으면 얘는 두 자리 곱셈 문제 해결 못해요.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적응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적응 무의식 상태. 이 용어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프로이트가 얘기할 때 무의식의 세계가 90%, 10%가 의식의 세계라고 했는데 이 저자는 프로이트가 틀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틀렸다고 하냐면 빙산의 일각 위에 떠있는 10% 위로 눈송이 하나가 나풀나풀 내려앉아서 살짝 앉는데 그게 의식의 세계다. 그러면 우리는 좀비라고? 그래서 이 저자가 만들어낸 게 적응 무의식입니다. 적응 무의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 98 그러면 그냥 72가 떠오르는 상태. 대표적으로 걷는 거. 걸을 때 여러분이 왼발 들어, 오른발 들어 막 이렇게 안 하죠. 걸어집니다. 그냥 걷겠다고만 하면. 랭귀지,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적응 무의식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언어가 적응 무의식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거 언제 알 거냐면요. 외국어를 하려면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지식을 적응 무의식 상태로 꺼내 쓸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판, 분석, 창의력 발휘가 가능해집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얕잡아 보는데 미국 SAT 시험도 다 객관식이에요. 주관식도 들어있지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얘는요, 숙제고 뭐고 하여튼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미국의 변호사 한 명이 챗GPT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얘를 이용해가지고 재판 변론서를 썼어요. 근데 재판정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인용한 판례의 6개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펌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유네스코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챗GPT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사실인지가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인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창의적인 답변 아니면 소설 쓰는 거, 시 쓰는 거, 편지 쓰는 거, 이메일 답변하는 거 이런 거야. 그럴 때는 100% 써도 좋아요. 근데 사실인지가 중요하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2학년 뭐 물리교과 무슨 단원에 시험 문제를 내라. 그러면 얘한테 시험 문제 내라면 딱 내줘요. 난이도도 조절 다 해줘요. 근데 얘는 거짓말이 특기예요. 그 안에 보면 내가 전문가로서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쓰면 안 돼요. 읽고서 이건 잘못된 문제다.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사용하라.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문성 있는 분야다. 그래서 내가 보고서 괜찮네. 그걸 활용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는 편향성이 있거나 조금 문제가 있는 어떤 인종차별적인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류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럴 때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얘는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기본 용어 딱 그 3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검색 엔진이란 말이 나오고 브라우저란 말이 나오고 생성 AI가 나오고 막 하는데 미국의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야,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를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봐.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잘해줬어요.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 오늘 아침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승용차를. 현실 세계 이동하려면 승용차가 필요하죠. 자동차가. 인터넷 세계를 이 자동차 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인터넷 세계를 돌아다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게 바로 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 그래서 지금 구글사가 만들어 놓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어 놓은 엣지, 이것은 자동차예요. 그러면 자동차에 딱 타서 인천교육연수원 가자. 그럴 때 모르는 길인데 어떻게 해요? 내비한테 물어보죠.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딱 탔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는 게 바로 이 내비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검색 엔진. 그래서 우리는 검색 엔진 하는데 크롬에 들어가면 구글 검색 엔진이 장착이 돼 있어요. 엣지에 들어가면 빙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티맵 켜고 왔어요. 나 구글 안 하고 네이버 검색 엔진 쓸래? 그러면 여러분이 네이버 켜서 검색 엔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브라우저하고 검색 엔진의 관계는 그겁니다. 그러면 생성 AI, 챗GPT하고 요새 새로 나온 바드, 빙 AI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생성 AI, 챗GPT는 있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지 맘대로 만들어서 사실이 아닌 게 많이 포함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스크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바드하고 빙 AI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챗GPT는 생성 AI고 바드하고 빙 AI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차원의 검색 엔진이 바드고 빙에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차원의 검색 엔진이 빙 AI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생성 AI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얘가 기존의 검색 엔진은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웹사이트만 보여주죠. 근데 이 새로운 검색 엔진은 검색을 하면 웹사이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를 공부해서 지가 직접 문건을 만들어서 줍니다. 예를 들면 인천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관련된 사이트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지가 답까지 만들어줘요. 따라서 이제 새로운
검색 엔진을 활용하면 내가 사이트에 일일이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고서 내가 알고 혹시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챗GPT는 검색 엔진은 아니에요. 사실에 관한 게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검색 엔진으로 가셔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교장 교감생님도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교감생님과 사용할 줄 모르는 교장 교감생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